안녕하세요. 카이성형외과 가슴성형센터 조용현 원장입니다.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형물 관련 ALCL이라는 희귀암 관련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문의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해요.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게 대상 보형물을 몸 안에 가지고 있는데 보형물만 제거해도 되는지, 아니면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보형물 주변에 피막도 같이 제거를 해야 되는지, 아니면은 다른 보형물로 교체를 해도 안심할 수 있는 건지, 그런 부분을 많이 문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. 문의를 주신 분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걱정을 하시고 고민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보형물 관련 ALCL, 희귀암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안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이 ALCL, 그러니까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고 하는 희귀 질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질환은 T셀 림포마로 분류가 되었습니다. T셀 림포마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종류가 있게 되는데요. 그 중에 하나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되겠습니다. 이번에 이슈가 된 ALCL과 관련해서 환자분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, 그리고 걱정하셔야 될 부분,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일단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보형물과 관련이 있는지,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, 이 2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우선 T셀 림포마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 보고 나름 내린 결론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ALCL, 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과 관련이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형물, 그 중에서도 텍스처드 표면을 가진 보형물들에서 월등히 높게 발견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. 물론 가슴 보형물이 제일 많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긴 하지만 가슴 보형물 이외에도 뼈를 대체하는 보형물이라든지 구강 내에 들어가는 혀 보형물, 그리고 위 밴드, 그런 것들에서도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만성염증이 T세포 림프종의 일종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의 원인이 되는 것은 만성염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지론인데요. 그러면 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이 될 수가 있나? 이거를 보형물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원장님들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검토한 자료들과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많이 나오고 있는 의견은 보형물에 세균이 묻어 들어가서 안쪽에서 만성염증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. 일단 보형물은 제조 공정에서부터 수술 과정까지 다 무균 상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견은 보형물 표면에 입자들이 있을 거고 그 보형물 표면의 입자들이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염증을 유발한다는 건데요. 실리콘이라는 물질은 몸 안에서 면역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보형물과 피막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자극,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. 텍스처드 보형물에서 우월하게 발생을 했고 텍스처드 보형물이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재수술을 해본 의사라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찍찍이, 벨크로처럼 몸 안에 있는 피막에 아주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물리적 자극이 발생을 할까?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보형물과 피막이 붙었다가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물리적 자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는 거친 표면이 피막에 마찰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. 스무스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ALCL이 발견된 분들도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히는 가장 최근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573명의 환자가 집계가 되었습니다. 그 중에 26명의 환자가 스무스 보형물을 넣은 채로 발견이 되었다는 거고요. 그 26명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12명은 그 전에 보형물을 넣긴 넣었는데 어떤 보형물을 넣었었는지 이전에 있던 보형물은 모르는 상태이고요. 7명은 텍스처드 보형물을 넣었었고 또 7명은 어떤 보형물을 넣긴 넣었는데 그 표면이 어떤 표면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그런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보형물을 스무스 보형물로 교체를 하게 되었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인 거죠.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
일단 스무스 보형물로 교체하게 된 계기가 이전에 있던 보형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거고 그 전에 이미 소인이 있었고 발병이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팩트를 짚어보면 아직은 ALC라는 게 가슴 보형물, 특히나 텍스처드 보형물과 관련해서 어떤 기전으로 발생한다라고 정확히 발표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. 어떤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. 이런 건 있지만 아직 명확히 밝혀진 건 없어요. 이게 사실이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. 원장들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권고한 사항을 따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FDA에서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보형물 관련 ALCL, 이 희귀암은 텍스처드 보형물에서 월등히 높게 발견된다. 두 번째, 스무스 표면을 가진 조직 확장기에서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. 이 두 가지가 명확한 팩트이고요. 조직 확장기를 몸 안에 넣게 되면 조직 확장기 주변으로도 가슴 보형물과 같이 피막이 생기게 됩니다. 엄밀히 말하면 가슴 보형물은 조직 확장기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제가 피막에 대해서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처음부터 스무스 타입이나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을 삽입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이 희귀암에 대한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게 대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형물을 제거하고 싶다, 아니면 보형물을 교체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실 때 피막 제거가 반드시 필요한가? 이거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받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보형물 제조 과정에서 혹은 수술 중에 세균이 같이 모두 들어가서 염증, 만성 염증을 유발했다. 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. FDA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의 제조 공정 중에 심지어는 포장 과정까지도 검증이 되어야만 인증을 해주는데요. 보형물이 세균에 오염이 된 상태로 배달이 되었고 그거를 수술 중에 사용했다.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겠죠. 그래서 보형물이 몸 안에 삽입된 이후에 피막이 생기고 그 피막과 보형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이 희귀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타당합니다.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 희귀암이 발병되는 기전에 대해서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.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는 제 개인적 의견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보형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만성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리적, 화학적 어느 것이든 자극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보형물 제거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형물을 제거하는 게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보형물을 제거하고 문제가 없다고, 적어도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알려진 보형물로 교체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제 의견들을 담아서 환자분들에게 안심이 되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려 봤는데요.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고는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잘못된 정보들 혹은 과장된 정보들로 걱정하시고 괴로워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